당의 입장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대담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죠.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저희들 패널 분들 좀 치열하게 여러 이야기를 좀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의 전격적이었는데 당내 좀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마 대표께서 그동안 좀 고심을 해왔었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거의 어려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마 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원튼 의도를 하셨던 의도를 하지 않으셨던 일단 국민의당의 분열 내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 그런 배경이 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대표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상황이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렵고, 예. 그러니까 저희 당 쪽의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아마 국민의당에서도 이대로 가면 이 총선에서 분열이 돼서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고, 결국 이런 것들은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이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이번 선거가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결국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과오를 저지른 과오를 빚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지 무슨 이제 분열을 의도하고 하진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분열은 역사의 과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양당 안팎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뭐 좀 김 대표하고 좀 뭔가 좀 물밑에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님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이렇게 뭐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좀 보진 않고요.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도 그런 것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당의 의원들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다시 좀 합쳐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야당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접촉이라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 가보면 특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좌절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보면 국민의당 후보가 나온 곳은 최소한 10%에서 15%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야가 1대1로 싸워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서 10%, 15% 이렇게 가져갔을 경우 국민의당 후보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많지 않으면서도 결국 전체는 야권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는 네네. 이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조차도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게 현실이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타이밍상 김종인 대표가 통합을 이야기한 당일에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양당 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는 뭐 지금까지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 지난번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어쨌든 무죄 취지의 어떤 그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같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바깥에 머물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도 뭐 국민의당에 들어간 것은 좀 뜻밖의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에 들어가셨으면 저희는 야권 통합을 해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신다. 네네. 사실 지금 또 안팎에서는 통합을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당대당 통합을 제안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야권의 실적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연대를 얘기하거나 다른 형태를 제안했을 텐데 야권 통합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 안철수 대표를 포함하면 모두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이시군요. 당연히 당대당 통합이면 그렇게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죠. 당대당 통합은 이제 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3월 24일이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당대당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도 없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옛날에 한 식구가 됐었고 또 어느 면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해주면은 물론 좀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지만 결정을 해주면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후보 등록이 한 23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봐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예. 그냥 이대로 가고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당내에서 김홍걸 또 김현철 이른바 대통령 2세 후보들의 출마설 비례대표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저희 당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깊숙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지금 부산 지역에서 예, 부산의 그 도당이나 이런 곳에서 김현철 김현철 소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장을 맡고 계신 정장선 의원과 통화를 해봤고요.